안녕하세요, 바이손입니다. 단일 시즌 82경기 초과자들 시리즈 제4부입니다. 지난 1, 2, 3부에 이어 5명을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볼 선수는 케이시 제이콥슨입니다. 이 선수는 대학 시절 정교한 3점 슈팅으로 명성을 날렸던 선수인데요. 대학 한 시즌의 3점 성공률이 무려 47%였다는 그 기록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이 3점 성공률 때문에 이제 2002년 피닉스에 드래프트되었지만 3점슛 무기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 피닉스가 이제 스테판 마버리, 션 메리언,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저 존슨과 함께 당시 젊은 칼라로 이제 기대를 모았지만 강팀과 상대했을 때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 스티브 내시 영입 후에 제이콥슨도 3점으로 많은 중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수비적 부분에서 다소 한계를 보여 이때 시즌 중반에 뉴올리언스 호넷스로 트레이드를 됩니다. 이때 피닉스와 뉴올리언스는 2경기 차이를 보였고요. 뉴올리언스로부터 받아온 선수가 바로 짐 잭슨입니다. 베테랑이자 준수한 활동량에 안정적 득점 및 수비까지 더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짐 잭슨을 영입했고 거기에다가 2005년 드래프트 2라운드 픽을 받았고요. 반면 이제 제이콥슨과 이제 센터 마시아 램프 그리고 잭슨 브로만까지 이 3명이 뉴올리언스로 가게 됩니다. 제이콥슨은 그래도 뉴올리언스 바로 이적한 시즌에 이제 벤치 슈터로서 준수한 활약으로 해당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이 이후에 해외 무대 다녀오고 또다시 NBA 무대 복귀를 노렸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선수는 바로 제럿 잭입니다. 이 선수는 안전적 볼 핸들링 통한 운영 능력이 괜찮았던 선수인데요. 주전감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했지만 벤치 핸들러로서는 아주 적격의 인재였습니다. 커리어 게임 평균 10.5 어시스트 골의 기록을 보였고요. 선수들과의 친화력 그리고 솔선수범 등의 자세로 인해 총 8개 팀에서 몸담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10-11 시즌 토론토에서 있던 시절 뉴올리언스가 스타 가드 크리스 폴의 백업 가드를 찾는 과정에서 트레이드를 했는데 토론토와 뉴올리언스는 이때 한 경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토론토는 이제 뉴올리언스로부터 베런 슈터, 페이저스 야코비치랑 그다음에 이제 가드 제리 베일리스를 받았고요. 이때 이제 제럿 잭과 센터 데이비 앤더슨 그리고 마커스 뱅크스까지 묶여서 뉴올리언스로 보내게 됩니다. 잭은 토론토에서 이제 주전 가드로 활약해서 스탯을 쏠쏠히 하였지만 뉴올리언스에 가서는 벤치 가드로 역할이 변경되어 토론토 시절에 비해서는 기록이 하락되긴 했지만 제 역할에 충실히 했고 남은 한 8년 정도 시간 동안까지 꾸준히 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볼 선수는 라몬 세션스입니다. 앞서 살펴드린 제럿 잭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벤치 핸들러 자원에다가 8개 팀에서 뛴 이력을 가진 점이 비슷하죠. 2013-14 시즌 샬럿 바켓츠가 간만에 플레이오프 성적을 노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벤치 가드의 화력을 좀 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샬럿의 의도로 미러키로부터 가드 게리 닐과 룩 리나우를 받아오고 이때 이제 미러키로 세션즈와 포드 제프 에이드리언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미러키와 샬럿의 경기수 차이는 한 경기입니다. 미러키로 이적해서 주전으로 12경기 소화하긴 했지만 미러키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러키는 당시 신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키우는 상황이라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볼 선수는 이제 조시 스미스입니다. 2004-2005 시즌 데뷔한 선수인데 운동 능력이 좋은 포워드였죠. 해당 연도 2005년도에 올스타 슬램덩크 컨테스트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덩크와 그리고 슛 블로킹 부분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였던 그는 2013-14 시즌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제 디트로이트에는 신의 빅맨 듀오 안드레 드러먼드와 그렉 먼로우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조합으로 확실히 수비 컬러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으나 그러나 2013-14 시즌 29승 53패로 동부 하위권 그리고 이어진 2014-15 시즌 이 조시 스미스가 뛴 첫 28경기 동안 5승 23패로 처참한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때 이번에는 이제 선수가 이동하는 사례가 트레이드가 아닌 바이아웃 사례가 나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는 이제 부진한 성적을 보인 끝에 28경기 뛴 상황인 2014년 12월 22일에
저시 스미스를 바이아웃 방출합니다. 이때 연봉이 120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아웃 된 상황에서 4일 정도 지난 시점에 휴스턴이 미니멈 금액으로 한 200만 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금액으로 저시 스미스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스미스를 투입을 합니다. 휴스턴을 왜 저시 스미스를 영입했느냐 하면 윙 포워드 뎁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스미스를 영입했습니다. 그 당시 있던 뭐 테런스 존스 등의 그런 자원들을 이제 서포트 자원이었죠. 스미스는 이때 휴스턴에서의 기록은 디트로이트 있을 때보단 하락했지만 그래도 휴스턴이 플레이오프에서 성적을 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서부 2라운드 클리퍼스와 한번 붙게 되는데요. 이때 원정 6차전 3승 2패로 클리퍼스가 앞서던 경기였습니다. 쉽게 말해 클리퍼스가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때 스미스는 코리 브루어 그리고 제이슨 테리와 함께 휴스턴의 4쿼터 역전극의 선봉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3명이 매우 활약을 잘해서 이 선수 3명이 모두 이제 대머리에다가 헤드밴드 이 비주얼로 한때 골무 트리오라고 불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승부를 7차전까지 끌고 가서 휴스턴이 결국 클리퍼스를 무찌르고 서부 결승에 안착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나 이 플레이오프 성공에 이은 결과로는 스미스는 이 시즌 이후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클리퍼스에 잠깐 뛰었다가 휴스턴 잠시 왔다가 결국 2016년도엔 중국 리그로 잠시 뛰었고요. 1년. 그리고 2017-18 시즌 뉴올리언스에서 결국 선수 생활 말년을 보냄으로써 끝을 보냅니다. 이번 4부의 이제 마지막 최근래로 볼 사례인데요. 바로 미카엘 브리지스입니다. 미카엘 브리지스는 2018-19 시즌에 데뷔했는데 피닉스에서 수비의 활동량으로 점차 처음부터 주전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2021 시즌에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승격된 선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398경기 연속 출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도 한 116경기, 밀라노바 대학 시절 116경기 연속 경기 그거 포함하면 한 500경기지만 그래도 앞서 제가 2부 때 살펴드린 AC 그린의 1192경기 대비해서는 아직 미비하죠. 피닉스에서 이제 데빈 부커, 크리스 펄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과 함께 이제 2021년 파이널 준우승 멤버이기도 했고 공격에서도 이제 안정적 3점 슈팅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미래 발전이 기대된 자원이었습니다. 2022-23 시즌 지난 시즌이었죠. 피닉스가 결국 이제 win now 우승에 집중하자는 노선으로 운영 방식을 고수해 브루클린과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브루클린으로부터 슈퍼스타 케빈 듀란트와 그리고 포워드 TJ 워렌을 받아오고 이 피닉스는 이제 브루클린에게 미카엘 브리지스 그리고 캠 존슨과 다수의 1라운드 픽으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피닉스와 브루클린의 경기수 차이는 2경기가 있었는데요. 과거 사례 계속 보시게 되면 바로 투입되어서 82경기 초과 2경기 뛰는 84경기가 아니냐 했는데 이때 브리지스는 83경기를 뛰게 됩니다. 즉 한 경기를 쉬었죠. 이 한 경기를 쉬어서 연속 경기 기록이 깨지는 게 아니냐 싶었지만 사무국에서는 팀 이적으로 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여서 경기를 놓쳤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로 판단하여 연속 출전 경기 기록을 이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같이 이적해온 캠 존슨이 트레이드 후 인터뷰 때 미카엘 브리지스가 나 뛰어야 되는데 나 바로 뛰어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 못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지만 다행히 이제 행정적 처리로 되어서 연속 경기 계속 이어가게 되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98경기니까 이제 곧 400경기를 넘게 되겠네요. 브루클린에서 이제 이적하면서 더 득점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서 이번 시즌도 브루클린을 플레이오프로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과연 이 이후에 또다시 82경기 초과하는 사례가 나올 거란 질문이 나오는데요. 저는 나오기 힘들 것을 전망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즌 중반 트레이드가 많이 나오겠죠. 활용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동되는 사례는 지속되겠지만 트레이드 되고 나서 바로 쓰여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나와서 적응 못하고 오히려 팀 케미를 흐트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한 경기는 팀의 실질적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훈련한 다음 그 다음 경기부터 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부상이란 변수입니다. 아무리 개인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하더라도 게임의 활동량이 매우 많아진 요즘에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즉 혼자 주의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가 경기마다 있기 때문에 이 82경기 정식 경기 수 소화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트레이드로 인한 경기 수 사이가 설령 있더라도 82경기 다 뛰기엔 무리가 있을 현대 농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이상으로 82경기 초과자들 시리즈를 다뤄봤습니다. 또 이제 계속 쌓이게 된다면 한번 또 묶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컨텐츠도 계속 이제 새로운 주제로 계속 찾아서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느바